반갑습니다. 복지 코콕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와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파트 중 2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그리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한데요. 직업윤리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원칙을 보면 우선의 대상자에게는 차별 대우를 금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인권 옹호 및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 그리고 노인 학대 금지, 물질적인 보상 금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어르신에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업무 수행 시의 직업윤리 원칙을 보면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 복장 및 외모 등의 자기 관리에도 철저해야 하고요.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행동, 타 분야와 적극적인 협력, 타 분야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의사와 같은 각 전문직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거죠. 권리를 이해하고 정진시켜 주어야 하고요.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윤리적 태도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인데요.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첫 번째,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업무 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이 아닌지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또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를 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장,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고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시설 직원,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도 협조를 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요. 두 번째, 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2년마다 하루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보수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여 발전을 도모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예의 바른 태도와 바른 몸가짐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또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이라든가 시간 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요.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해서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특히 치매 걸린 어르신들에게는 요하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르신과 대화를 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아야 하고요. 상황에 맞는 신체 접촉을 하시되 과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따로 계약을 하거나 또 타기관에 의뢰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이 타기관 의뢰는 유인 알선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리적 태도 일곱 번째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사항이어서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폭력 금지이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하고 태만한 태도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역시 안 되고요.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역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 등을 복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안 되고요.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아홉 번째는 검정구역에서의 흡연 금지이고요. 열 번째는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금지. 11번째 복지연구 판매 및 대여 또 알선하는 행위. 12번째 본인 부담금 할인 혹은 추가 부담 행위. 그리고 기록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이고요. 14번째 대상자의 존엄권을 침해하는 행위. 존엄권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대상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차별을 했을 때 존엄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누설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요. 16번째 타인의 근무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장기요양법을 위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책임을 묻습니다. 17째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 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싫어. 아니면 치매가 폭력적인 치매 어르신이어서 싫다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한테 주어진 대상자를 모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등급 판정 혹은 또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들어갑니다. 윤리적 태도 중에서 보고 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즉 분실이라든가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요.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윤리적인 태도,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의 권리는 요양보호권도 있고 또 노인 인권도 있죠. 이러한 권리들을 절대로 침해하지 말고 보호를 해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를 것. 세 번째, 정확한 기록, 내가 몇 시에 출근했고 또 몇 시에 퇴근했는지,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 정확한 기록을 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상태 변화 관찰 및 기록 업무 역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1577 1389가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은 문제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네요. 요양보호사 김씨는 2년 전부터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할머니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던 중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서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분가하여 살고 있던 장남이 오전에는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저는 안 한다라고 했고 안 하는 이유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차별을 했죠. 성별 차별을 했습니다. 성별 차별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대처 방법을 볼게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사례 두 번째는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이네요. 요양보호사가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네요. 표현했지만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선에 이 요양보호사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단호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네요. 이럴 때는 대상자의 가족과 또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리는데 이때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해서 알려드립니다. 윤리적 태도 문제 사례 세 번째는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네요. 본인 부담금 면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죠. 불법입니다. 문제 사례 첫 번째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독거 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고 하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어르신의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해서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가 그동안 잘해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까지 하셨네요. 문제 사례 두 번째는 장기 요양 2등급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 부담금 내기가 어려우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는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사정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우선의 요양보호사는 이와 같은 불법을 요구할 때는 본인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에 있는데요. 이 69조를 설명하고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연구 유인 알선, 이 역시 불법이죠. 김 씨는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연구 구입을 권유받았다고 하네요. 조사 결과 이 센터는 유인 알선을 통해서 대상자가 복지연구를 구입하면 복지연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값의 10%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네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연구를 구매하도록 유인 알선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복지연구 유인 알선의 경우도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만약에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연구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물품값의 10%를 받는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윤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번에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했네요. 역시 불법이죠. 장기 요양 2등급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 씨는 시어머니가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거부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하였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네요. 학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알게 되었고 실습지인 센터의 도움으로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상대방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받은 부당이익을 센터와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방법을 1년 넘게 해오다가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있고 또 동료가 있는데 각각의 시어머님이 계시는 거죠. 가족요양을 하면 60분이나 90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일반 요양으로 교차 동료의 어머님을 내가 모시는 걸로 하고 일지를 그렇게 작성하고 동료 역시 내 어머님을 모시는 걸로 하고 일지를 180분, 240분으로 제공했다면 불법이 되는 거죠. 다음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았네요. 문제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며 강요했네요. 다시 사용하면 몸에 좋지 않죠. 결국 대상자의 회원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기관에 요구를 했네요. 대처 방법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사용하면 피부에 굉장히 안 좋고요. 감염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윤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를 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기관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립니다. 다음은 문제 사례를 읽고 윤리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멋내기를 좋아하는 44세의 중년 여성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오늘도 요양보호사 김 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은 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색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예쁘고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었다. 요거는 문제가 있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음식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음식에 매니큐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예쁘고 짧은 미니 스커트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편한 옷이기도 하고 대상자나 보호자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들러서 대상자와 대상자에게 수행되어야 할 요양보호 업무 등을 확인한 후에 가정 방문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방문요양센터에 들르지 않은 채 시설에 전화하여 방문할 대상자의 집만을 확인하고 바로 대상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이 역시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요. 대상자의 집에 도착하니 대상자 이 씨는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여성 노인이었으며 거실에 서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만두지 못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상자 이 씨를 욕실로 데리고 갔네요. 그만두지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노인 학대 건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이 씨는 다시 소변이 마렵다고 호소하였고 이럴 때는 생리적인 욕구 부터 해결을 해드려야 하죠. 요양보호사 김 씨는 그것보다도 먼저 씻어야 한다며 대상자 이 씨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 이 씨의 딸이 요양보호사 김 씨에게 어머니가 이번 주에 치매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었네요.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기관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시설장 및 다른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는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와 약속 장소로 바로 향하였네요.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요. 오늘 수행한 업무 내용은 방문요양센터에 들어가는 날 한꺼번에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날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기록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의무도 지키지 않았네요. 요양보호사 김 씨는 친구를 만난 후 대상자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하셨습니다. 윤리문제의 마지막 사례는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이네요. 요양보호사 박 씨는 52세의 중년 여성이고 원래 몸이 약한 편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독감에 걸렸지만 일을 쉴 수가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근무지인 땡땡 노인 요양시설로 향하였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독감에 걸렸으면 일주일을 휴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법정 감염성 질환이잖아요. 시설로 향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려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너무 답답해서 그냥 빼고 업무 시작했다. 당연히 감염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스크를 뺐기 때문에 이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하기 싫어졌다. 자기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던 중 대상자 이 씨가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만 식사를 흘리면서 드시자
요양보호사 박 씨는 그만 좀 흘리고 드세요 라며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를 했네요. 독감이 점점 심해져서 그런지 요양보호사 박 씨는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국에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까지 지금 어겼고요.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올까 생각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시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무지 이탈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약국이 문을 닫아서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시설로 돌아온 요양보호사 박 씨는 업무를 하다가 쉬던 중에 평소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요양보호사 최 씨가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 강 씨를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노인학대 현장을 목격을 하고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그 후로도 그런 상황을 몇 번 더 목격하였으나 그런 일에 개입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법 위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인데요. 첫째 67조 벌칙인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첫째,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자, 이 경우에는 기관장 혹은 대표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급자를 속여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복지연구 포함입니다. 이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인정보를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아까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요.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한 자, 아까 며느리들의 교차 서비스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노인 학대 현장을 동료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복지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